미국의 말 한마디에 독립기관인 파월이 흔들린다. 미국 못 믿겠네. 달러 못 믿겠어. 그럼 어떡하지? 금 있지 않아, 금. 근데 금 가지고 근본이지는 못하잖아. 이것을 코인으로 활성화해가지고 하면 괜찮지 않을까? 트럼프는 앞으로 계속 금리 인하를 추구할 거고 화폐는 계속 더 발행을 할 것이다. 관세 정책이 더 심화될 거고요. 이런 모든 것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모든 문화, 사회적으로 불안할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요? 쉽잖아요. 세상이 어지러워져요. 앞날을 예측할 수가 없는 트럼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오히려 자꾸 자극을 줘요. 세상을 어떻게 예측하겠어요. 네. 그런데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쪽 관점으로 봤을 때 저 트럼프가 말하니까 그대로 되네? 독립기관인 미국 연준에서 파월 의장이라는 사람이 자꾸 트럼프가 인하해야 돼. 그래야지 미국 경제 살아. 만약에 인하 안 했을 때 당신 책임질 거야? 미국의 말 한마디에 독립기관인 파월이 흔들린다. 미국 못 믿겠네. 아니 이게 뭐야? 어떤 기준도 없잖아. 그럼 독재네? 그럼 네 마음대로 하는 거야? 안 되겠다. 달러 못 믿겠어. 그럼 어떡하지? 금 있지 않아, 금. 5,000년 전부터 화폐로 쓰인 전 세계가 인정한 금. 그래, 금이 있네. 네. 근데 금 가지고 근본이지는 못하잖아. 지금 화폐가 얼마나 많이 발행됐는데 이거를 1대10, 1대20 이거 하기 너무 복잡해. 그럼 개편해야 될 거 아니야. 하지만 이것을 코인으로 그 다음에 이런 토큰으로 활성화해가지고 하면 괜찮지 않을까? 근데 그 기본은 금이야. 그래? 야, 근데 금이 많은 거 아니잖아. 지금 20만 톤인가 캐냈어. 근데 앞으로 캘 수 있는 게 고작 해야 50년밖에 안 돼 있어. 그러면 한정돼 있잖아. 은이 있잖아, 은. 옛날에 금과 은은 항상 같이 따라다녔어. 야, 옛날에는 또 은본위제였어, 은본위제. 은으로 화폐를 만들었단 말이야. 금으로 안 되면 그 나머지 양은 은으로 하면 될 거 아니야? 말이 되네? 그래?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네. 일단 금과 은을 확보하자. 금 중요하잖아. 오케이, 그렇게 하자. 은은 앞으로 개인이 살 수 있는 은이 없어. 왜? 산업재로 다 나가. 은도 앞으로 40년 있으면 고갈돼. 새로운 광산들이 나타나질 않아. 그래? 그럼 어떡할 거야? 앞으로 미래 산업은 은을 너무 많이 쓴단 말이야. 우리가 모르는 은의 사용량도 굉장히 많아. 그런데 이게 생산국에서 이걸 무기화하고 있어. 선진국, 미국 시장에서 은을 쥐고 판매를 한다면은 미국의 신용 때문에 은을 믿을 수가 있는데 은이 생산되는 나라들을 믿을 수가 없어. 어디서 나는데? 멕시코, 중국, 페루. 그 나라들은 그 나라의 정치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언제 어느 때 바뀔지가 몰라.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나라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은을 확보하자. 그 나라에 나오는 은들이 지금 내가 확보할 수 있을 때 미리 확보하자. 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리가 있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자, 보세요. 금하고 은을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로 어떤 분들이 금하고 은을 사나요? 일단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좀 많이 그거예요, 사시죠. 그거. 네. 내가 능력이 없어요.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금을 사고 싶어요. 은을 사고 싶어요. 당신이 얘기하는, 누누이 얘기하는 금과 은을 사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난 돈이 없어요. 그러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진짜 바라보고만 있는 거예요. 트럼프 있을 때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돈 벌기가 너무 쉽다는 거죠. 어느 정도 흐름이 돼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돈을 벌 수 있는 거는 트럼프의 어떤 기조의 변화로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몸을 실으면 돼요. 쉽잖아요. 자, 아까 예측을 해줬잖아요. 트럼프는 앞으로 계속 금리 인하를 추구할 거고 화폐는 계속 더 발행을 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 관세 정책이 더 심화될 거고요. 이런 모든 것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모든 문화, 사회적으로 불안할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요? 금을 이런 패턴으로 사면 되겠네. 나오잖아요. 근데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죠. 그리고
또 기조가 나오죠. 트럼프가 가족끼리 어떤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코인으로 재단을 만들어? 뭐 아들까지 하고 사위까지 또 같이 하고 있어? 그러면 뭐가 되지? 비트코인을 허브 국가를 만들겠대. 스테이블 코인을 해가지고 달러를 기반으로 이게 상용화될 수 있게끔 하겠대. 답 나오죠? 그럼 뭐예요? 앞으로 코인 쪽도 굉장히 활성화되겠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돈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이 여윳돈 가지고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분위기가 앞으로의 세상이 어둡고 내 손녀, 손자들이 어둡게 사는 건 가슴이 아프지만 지금 돈을 버는 사람들은 내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돈 벌기 딱 좋은 상황이란 말이죠. 누가 있을 때까지요. 트럼프가 집권할 때까지. 그런 답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제가 그때 금과 은이 오르는 거는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세상이 어지럽고요. 진짜 참담한 미래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미래를 우리 자손들한테 물려주는 것도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라고 했는데 금과 은을 가진 자들은 미소 짓죠. 그리고 어떤 패턴까지 읽었으니까 또 미소 짓죠. 참 그래요. 저도 어려운 이런 생활을 했었잖아요. 내가 그 전에 한번 우리 맞습니다. 소주 한잔 먹으면서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옛날에 그랬어요. 참 어렵고 막 그랬을 때 돈만 없었으면은 정말 재밌게 살고 싶다. 나를 사랑하고 가족을 위하며 살고 싶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한 20억만 있으면 진짜 나 일하는 것도 좀 은퇴하고 은행에 넣어서 거기 나오는 걸로 해서 좀 재밌게 세상을 네. 살고 싶다. 나를 위해서 여가를 갖다가 즐기면서 가족 때 어느 정도 삼시세끼 좀 해결하고 해외 여행 갈 수 있는 그 정도만 되면은 뭐하러 내가 신경 쓰게 일을 하나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자 내가 100억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우성 씨 100억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일단은 좋은 집을 하나 사고, 가족들 같이 여기저기 투자를 조금 해놓겠죠? 금도 좀 사고, 살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100억이 있으면 네. 일할 거예요? 일 안 할 것 같아요. 일 안 하고 네. 그냥 편안하게 살 거잖아요. 100억 있으면 솔직히 자식 때까지도 충분히 사고 뭐 손자, 손녀까지도 맞습니다, 충분히 맞습니다. 살 것 그 같은데 에너지를 돈 관리하는 데 쓸 것 같아요. 그쵸. 네.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는 네네네. 거예요. 그런데 100억이 있으면 네. 200억을, 300억을 버는 욕심이 생기는 줄 알아요? 모르겠어요. 내가 100억이 있으면 100억이 있는 사람들끼리 어울려요. 그러면 거기에는요 500억짜리 자산가가 있고요. 네. 1000억을 갖고 있는 자산가를 만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내가 100억을 있을 때의 나의 삶의 질이 네. 1000억이 갖고 있는 삶의 질과 비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했어요? 나도 1000억을 벌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람의 욕심이에요. 끝이 없네요.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네. 트럼프는 권력을 잘 봤어요. 네. 그리고 진짜 뭐 트럼프 요번에 라스베가스 자꾸 라스베가스에 있어요. 네. 거기 트럼프 호텔이 있더라고요. 네. 트럼프 호텔이 각 주마다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재벌이죠. 그 사람은 뭐 진짜 뭐 10대 손까지 먹고 살 게 다 있어요. 네네네. 그런데 벌고 싶은 거예요. 아니 무슨 코인 재단을 만들고 네. 자기가 공개적으로 코인을 활성화시킨다고 자기가 이더리움을 갖고 있다는 것도 얘기를 하고 막 관세 정책을 막 해서 어떤 것이 오르고 자기의 말 한마디에 주가가 어떻게 되고 어디가 떨어지고 이런 걸 다 통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게 목적이 뭐예요? 권력일까요? 아니에요. 돈이에요. 네. 왜 더 벌고 싶을까요? 욕심은 끝이 없으니까. 그게 돈의 맛이에요. 네. 돈의 맛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 욕망을 강제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고생을 하고 정말 밑바닥을 했던 사람들은 그때 당시는 빚만 없었으면 정말 좋겠다. 세상이 아름다워 보일 거야. 네. 그러다가 좀 생기면은 그래, 우리 가족끼리 오붓하게 사는 게 내 꿈이야. 네. 인간의 욕심은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계속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심이 화를 부리는 거고요. 생각해봐요. 내가 그냥 가족하고 월급 받아서 쪼개갖고 조금 저금해갖고 이렇게 사는 그 사람들의 행복지수하고 200억, 300억 갖고 있는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200억, 300억이 훨씬 좋을 것 같잖아요. 네, 그쵸. 근데 거기에 욕심이 개입되면요. 행복지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더 많이 보이기 위해서 탐욕이 생긴다는 거죠. 사실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살아내는 거예요. 예. 사실 이 세상은요, 선과 악이 싸우면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선이 이겼으면 좋겠지만 악이 이길 것 같아요. 맞아요. 악이 이겨요. 네. 우리 인간들은 악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능력이 강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돈에 대한 욕심, 그 사람들의 욕심. 네. 그러니까 세상이 태어나서 어렸을 때의 부모 밑에서 세상이 밝아 보이고 뛰어놀고 막 놀다 보면 엄마가 밥 먹어 그러면 막 즐거워서 아무 생각 없잖아요. 네. 그러면서 중고등학교에 대학 가기 위해서 막 공부했을 때 그때도 그것도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그 이후에 가장이 되거나 엄마가 되고 네. 아내가 되면은 살아나가려고 자기 것 모든 걸 바치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는 누구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네, 맞습니다. 그 자식들 때문에 이 부모님의 삶을 네.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데 삶의 질이 자꾸 떨어져요. 그리고 나서 다 키워놨던데 할머니 할아버지 돼서 그래 우리 고생했으니까 좀 여행도 좀 다녀. 내 딸하고 내 아들이 엄마 애 좀 봐줘. 맞아요. 그럼 요즘에 어떻게 해요? 또 봐주시죠. 우리나라 엄마 아빠들은요 또 없다. 에휴, 여보, 그냥 됐고, 나 애들 봐줘야 돼. 손주 길러요. 내 삶이 있나요? 내 삶의 질이 있나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들은 버티는 거예요. 이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살아내려고 계속 노력하는 과정에 세월이 가고, 그리고 나서 나이 먹어서 병들고, 고장나고, 병석에 있을 때, 그렇게 삶을 마감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살아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미안해요. 또 갑자기 또 어두워진 거. 내가 얘기하는데 우성 씨가 얼굴이 이렇게 막 아니, 이렇게. 삶을 좀 돌아보게 되고 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사실 뭐 돈이 있는 자가 돈을 더 벌기 위한 거는 그건 자연적인 거예요. 그리고 본능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돈이 없는 자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때는 당연히 시기하죠. 네. 그래 난 왜 이럴까 하고 자책한단 말이에요. 네. 그 삶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네, 네. 그렇지만 결국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성과 악이 싸우면 악이 이기는 거고요. 그 유혹을 떨쳐낼 수가 없는 거고 네. 그 삶을 받아들였을 때 이거는 살아나가는 게 아니라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삶이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뭐 금 얘기하고 얘기하다가 네. 이렇게 됐지만은 저는 그래요. 삶의 질을 높이고 네. 높인다는 게 꼭 돈으로 높이는 건 아니에요. 예, 마음이지. 그리고 나의 욕심과 그런 것을 조금 누르고 그리고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용기와 반복이 있어야 돼요. 그 유혹을 내가 참지 못하면 그 유혹이 악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내가 거기에 패배해버리면 또 나는 점점 작아지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네. 내가 떳떳하지 못하게 되는 거고요. 고통과 삶의 번뇌 속에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나가는 일정한 기간, 네. 그건 누구나 평등하잖아요. 네. 그죠? 어떤 사람은 1000년을 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잖아요. 거의 뭐 지금은 한 100년인데 앞으로 뭐 120년, 한 150년 정도는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갑자기 일이 없고서는 그 정도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어디 고장나고 아프고 마음에 상처 있고 그러면서 살아내다가 생을 마지막 하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네. 예? 저번에 얘기했죠. 우리 가족들 사랑한다 얘기해주고요. 네. 그리고 내 삶을 나를 위해서 쓰세요. 이제는 자식을 위해서 쓰지 말고요. 아하. 부모를 위해서도 쓰지 마시고요. 나를 사랑하면서 나하고 친해지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자, 이제부터는 똑같은 삶이 주어졌으니까 우리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이뻐하고 그리고 마음의 부자가 실질적인 돈의 부자가 아닌 마음의 부자로 살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